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이 혐오스러운 얼굴. 누구 얼굴 탓할 건 아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전 외모지상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죄송해요. 얼굴 띄어서.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인가 아마 그렇죠, 이분이. 샬랄라님 감사합니다. 대깨문들의 집단 난독의 한숨이다. 참. 이분이 이번 주에 뭐 때문에 논란이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진짜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이다 이러면서 온갖 것들에 낙제점을 받을 거다. 업적도 없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다. 핑계가 많다. 정신승리한다. 어쩌고저쩌고. 네,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승현사랑이님 화나시죠? 그죠? 저도 화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이 퍼지니까 친문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서 교수를 비판했겠죠. 당연히 비판했겠지. 근데 조선일보 눈에는 친문 인사들의 글만 보였겠지. 저같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논평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일부러 빠뜨리는 거지. 다 뭘로 몰아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들, 이 친문 지지자들의 횡포가 오히려 서민 교수에게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만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민 교수가 이제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저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학원비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자신의 나쁜 성적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낸다면 공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문 대통령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깨문과 그 리더들은 제 글을 마치 내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경희대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업신여겼다고 단정 지은 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거품을 문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이게 변명이라고 진짜 아니 사람들이 열받은 게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왜 욕해? 이거였습니까? 아유 진짜 여러분 이게 같은 말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대중들이 받아들이면 자기가 어떤 용어를 잘못 썼는지 보통 그런 것부터 점검하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럴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다 그냥 진영주의 핑계밖에 없어. 요즘 뭐지? 뭐죠? 그 외에 저도 하나 조심하는 게 있냐면 뭐 여자 후배를 만나거나 이럴 때 야, 너 오늘따라 되게 예뻐 보인다? 이런 표현 예전에는 그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부터는 저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외모에 대해서 왜 누가 예뻐 보이거나 말거나 그죠? 선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성희롱 아니에요? 외모지상주의자 아니에요? 이런 얘기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농담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표현들 아니면 그런 농담 자체를 아예 하질 말던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 말을 곡해해서 들어? 나 외모지상주의자 아니야? 이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야, 나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근데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 내 탓이 더 커? 우리 이렇게 그냥 조심하고도 살잖아요. 근데 서민 교수 이 사람은
자기가 이 학벌 만능주의, 학벌 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아닌데 그렇게 몰아간다. 내 말을 왜 그렇게 잘못 이해하냐. 니네들 머리 나빠. 이 진영주의자들. 이런 식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 진짜 스트레스. 근데 이런 사람 책들이 왜 1위를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반일 종족주의. 이런 게 막 베스트셀러 1위 하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 하나 궁금하긴 하니까. 워낙 출판시장이 불황이니까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책도 막 1위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반일 종족주의 같은 거. 이 사람이 쓴 책 요즘 1등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대중 언론들이 이 출판시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이런 사람들 책은 홍보도 해주면 안 돼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고 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비서울대 출신 국민이 대다수죠. 그런데 이 비서울대 출신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은 평생을 일종의 좀 학벌 컴플렉스 같은 거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 탓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벌에 대한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절대 비유를 들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우린 당연히 학벌 컴플렉스 같은 거 평소에 잘 안 갖고들 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단 말입니다. 서민 교수님, 서울대 출신이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느껴보신 적이 없겠지만 비서울대 출신인 대다수 수천만의 국민들은 뜨거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조심하세요 좀. 근데 다행히 박노자 교수께서, 여러분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 우리 한국인보다 한국 사회를 더 잘 분석하시는 박노자 교수께서 몇 시간 전에 뼈 때리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냐면 이분 웬만하면 이런 거 개입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박노자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제국대학을 나온 높으신 분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순간, 제국대학, 경성제국대 있잖아요. 지금의 서울대 전신. 자성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하고 계신데, 지식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인간들은 대부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서열로 파악합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더 배우고 특정한 방식으로 더 하얗게 생기고 더 가진 사람을 위로 배치시키고 덜 배우고 덜 가진 사람을 밑으로 배치시킵니다. 머릿속에서 말이죠. 한반도에서 이런 계급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 지식인이라면 무슨 태도를 갖춰야 되냐? 어떤 상대적이라는 거, 어떤 상하위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니들이 상처받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가면서 이해하는 습관. 그게 지식인의 기본 태도가 아니냐. 당신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내려놓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죠. 오슬로 대학 교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류의 교수님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자성을 해봤을까요? 경성제대가 참 사람 망치네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대깨문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 기생충 연구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답게 살아오고 계시질 않네. 서민 교수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독서를 쓰셨어요. 박노자 교수, 이 점잖으신 분 웬만하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민 교수한테 인간답게 좀 살아라. 페이북에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 같이 힐링 받는 느낌, 여러분. 진짜 우리 같은, 그러니까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이 1년 내내 서민 교수 팩트 폭행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글 쓰면 무슨 진영주의자로 막 몰려가지고 화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오슬로 대학의 이 박노자 교수님이 이렇게 딱 글 써주시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박노자 교수의 말씀을 꼭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덩어리인지 진짜. 아이고. 이번 주에 근데 스트레스 받는 뉴스들이 좀 더 있었죠. 금태섭 이 사람. 제가 주중에 시사바리스타에서 한 번 더 좀 짚어드렸죠. 김용민 그 의원이, 우리 일자라는 김용민 의원이 하도 이상한 얘기하는 그 진중권 씨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제 방송 보셔서 다 아시죠? 형사 고소가 아니에요. 민사 고소한 거예요, 민사 고소. 왜냐하면 진보주의자들은 이 사인 간의 어떤 명예훼손 다툼에 국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누구 감옥에 들어가게 하거나 이러지 말라. 이런 게 우리 진보주의자들의 기본적 태도였잖아요. 그리고 UN 인권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던 그 공고사항이고. 왜냐면 그때 미네르바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미네르바를 막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피해자가 또 누가 있었어? 홍가혜 같은 피해자들. 그죠?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경이 제대로 구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갖고 감옥 갔다 왔잖아요. 홍가혜 씨가 해경이 고소해갖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해왔는데 이 금태섭이 뭘 좀 착각해가지고 야 니네 진보 어떻게 고소할 수 있어? 김용민 당신 진보 맞아? 이런 얘기하는 거죠. 민사소송인데 형사소송인 줄 알고 뭐 잘 모르면서 이렇게 떠들어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근데 그 뭐야 제가 방송 녹음하고 난 다음 한 몇 시간 뒤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민주국가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뭐가 이상해? 우리는 문재앙이라고 잘 안 하는데 어떤 한쪽에서는 문재앙이란 얘기 맨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잡혀간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앙이라고 얘기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그걸 다 인내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도 탄압받은 적이 없는데 뭘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 금태섭 씨는. 그래서 제가 페북에다가 무슨 글을 썼냐면 반박글을 썼는데 우리 그 누구야 김성애 대변인도 썼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런 그 금태섭 씨 이 말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 뭐냐면 진보정당 가입했다고, 그러니까 정의당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아야 민주국가.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죠. 아니 진보정당 가입했다고 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뜬금없이 왜 해? 그리고 또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한겨레 신문 본다고 해서 회사 해고되지 않아야 민주국가. 뭐 이런 거죠. 한겨레 신문 본다고 회사에서 해고 당합니까 요즘? 또 뭐야? 뭐 그죠? 뭐 파업 한 번 했다고 해고되지 않아야 민주국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누가 파업 한 번 했다고 해고당해? 그런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 근데 문재앙이라고 얘기한다고 누가 잡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이걸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금태섭 씨. 그래서 김성애 씨도 빡쳐가지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미 기사 많이 보셨죠? 지금도 문재앙이라 부른다.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냐 이렇게 반박글을 올렸는데, 근데 제가 이거 굳이 왜 이걸 포탈 메인 화면을 왜 캡처해서 가져왔냐면 여러분 10월 9일날 포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성애 씨가 이제 이렇게 막 그 누구죠? 금태섭 씨를 반박하니까 딸림 기사로 진중권 이런 사람들이 딸림 기사 처리돼서 포탈 메인에 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져왔어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 포탈 메인에 누구게 떠 있어요? 진중권이 포탈 메인에 떠 있고 딸림 기사로 이상한 게 막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근데 이제는 처음으로 처음 봤어요 이거.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김성애 대변인이 메인 기사로 떠 있고, 그 다음 진중권 이런 찌라시 같은 평론가가 딸림 기사로 처리돼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이거 캡처해갖고 김성애 대변인한테 보내줬어요.
이런 일이 참 앞으로 좀, 그러니까 진중권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의 소비층들이 있거든. 그리고 포탈에선 장사해 먹기 너무 좋으니까 진중권은 사라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발 좀 진중권 얘기를 쓰더라도 이 김성애 같은 사람, 진짜 팩트만 얘기하는 분, 그 사람이 메인이 돼야 되고, 이런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그런 분들이 딸린 기사로 이렇게 계속 있어야지. 근데 이거 나한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포탈에서 퍼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김성애 씨 말이 맞죠? 지금도 문재앙이라 부르는데 웬 뜬금없이 금태섭 씨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죠. 아이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김성애 씨는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어서 여러분 챙겨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진짜 기자 그 이상이에요. 팩트 검증이. 그러니까 국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보좌관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자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보좌관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김성애 씨는 진짜 제대로 팩트 검증 이런 거 수련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성애 대변인 이분 방송 보세요. 꼭 열린민주당이라고 해서 그 대변인이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 열받았는지 막 쓰고 있어. 이상한 페북에다가 김성애 씨 막 씹는. 자기가 밀려났으니까 열등감 폭발하시겠지. 지복수님, 진중권 구속.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은 금태섭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우리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민사소송하면 돼요. 민사소송. 그래, 네가 헛소리 했다라는 이유로 감옥 가는 거는 반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 하지만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너는 보상을 해줘야 돼. 민사소송 하시라고요. 민사소송. 제가 우리 강희철 지금 한겨레 기자잖아요. 법조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끄신 분. 그분이 저를 형사고소했잖아요. 제가 한겨레 법조팀에 있으면 착한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페북에 엄청 썼어요. 딱 요맘때 쓴 것 같은데 1년 전에. 그걸 가지고 강희철 기자가 저를 형사고소했어요. 직접 본인이 저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그냥 개인적으로 사과받고 그렇게 토론을 하라고. 그래서 전 바로 사과했잖아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해가지고 강희철 기자 선배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한 거지 강희철 선배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아니었다.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근데도 형사고소를 철회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저 경찰서 갔다 왔어요. 당연히 경찰에서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처분 보낸 지 오래예요. 근데 검찰이 아직 처리를 안 하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이지. 저는 사실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괴물 기자들이 되어간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특정인을 모욕하는 그런 겁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괴물들이 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논평이죠, 논평. 그런 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강희철 기자 같은 사람이 허재현 후배 감옥 보내주세요 하고 검찰에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진보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강희철 기자랑 제일 친한 사람이 금태섭 의원 이런 사람이에요. 금태섭 씨, 김용민 씨 뭐라고 하기 전에 강희철 기자한테 좀 뭐라고 해. 당신 후배 감옥에 보내려고 직접 고소한 사람이 당신 측근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겨레 대표 간부가 돼 있어요. 강희철 씨, 난 이제 당신을 선배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선배가 선배 같아야지. 고소 철회하세요. 정정당당하게 논쟁을 해. 진보 민주시민들끼리.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너무 화가 나지만 자기가 무슨 라임 사건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진중권이 계속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조국 똘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형사고소를 차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우리가 했던 민변에서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사고소한 거예요. 민사고소. 뭐 정신적 피해배상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뭐 했겠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유엔에서도 그런 걸 우리 한국 사회에 권고한 적이 없어요. 왜 민사소송까지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저 사인 간의 다툼 이런 거 제재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쳤어? 그러면은 아무 말이나 막 쓰고 정신적 피해 당해도 되게?
연예인들 악플 달리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 그저 누구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설리인가 누군가 이런 친구들. 그런 일들 어떻게 막을 건데? 자, 요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허재영 기자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아, 우리 박노자 교수님의 힐링글 한 번만 더 봅시다. 경성제대가 참 사람 망치네요. 그죠? 예. 이건 대깨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줄 모르는 게 문제다. 인간답게 좀 사세요, 서민 교수님. 박노자 오죽하면 노르웨이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